최근 들어서 TV나 신문 같은 데서 지금 마약 오남용, 그러니까 아편유사제 오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듣다 보면 놀랍다기보다 오히려 두려울 정도인데,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를 촬영했는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거의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 순찰을 하는 그냥 공무원이 아닌 주민 순찰 대원이 했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이게 그냥 우리가 범법적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마약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합성 마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펜타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제 최근에 미국 국립보건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인가 그 기대되는 여명이 이제 78.9세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수치긴 하지만 1993년부터 20년 동안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었는데 2015년도에 측정되는 기대 여명이 78.8세로 줄었답니다. 이건 20년간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의료나 영양이나 잘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여명이 이렇게 감소된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아편유사제의 과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과거에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OECD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약 오남용이나 혹은 아편유사제의 오남용이 그 수치 기준으로 따지면 아주 적은 쪽에 속합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되고 있는,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의 수치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타가 있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불법 처방되는 아편유사제가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을 따지고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아편유사제의 오남용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자정하는 노력도 하는 동시에 이거와 관계되는 이제 아편유사제 처방 지침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진료 지침을 만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미국 CDC라고 질병통제센터에서 이거와 관련된 통증 환자에게 아편유사제를 처방하는 진료 지침을 만들어가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통증학회에서는 사실 이미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만 2017년도에 저희 대한통증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SCIE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암성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아편유사제 처방 지침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논문들을 검토해서 일종의 교과서 같은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2016년도에 이미 CDC에서 한번 먼저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아편유사제 처방 지침이라는 걸 2016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자꾸 CDC 이야기를 하니까 뭐 CDC가 대단하냐 하면 그렇다기보다는 CDC에서 처방 지침을 발표할 때는 연방기관 여러 전문 과목의 의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그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일반 대중들한테까지 한 2개월 정도 의견을 구하는 기간을 거쳐서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쳤던 CDC의 가장 큰 이유는 어느 한 전문 과목이나 특정한 분야의 발언이 더 세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볼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CDC에서 내는 게 가장 좀 공정하지 않나 싶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 해에 대한통증학회에서는 그런 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CDC에서 기존에 있던 만성통증 환자한테 처방하는 걸 통증 환자에게 이제 아편유사제 처방하는 그거에 대한 지침을 따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통증학회에서 그걸 번역을 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 보완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용어를 좀 통일시키고 혹시 중간에 오번역이 끼었을까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곧 그걸 내놓을 생각이고 다른 전문 과목 선생님들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배포를 할 생각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KJP에 다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런 종서를 다시 기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학회에서 그걸 좀 간략화시킨 대한통증학회 아편유사제 처방지침이라고 지금 한 10문항을 갖춘 거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지, 그리고 처음 아편유사제가 필요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분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한다 하는 그런 처방 지침이랄까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걸 직접 진료실에 데스크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곧 조만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처방 가이드라인은요, 뭐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 사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아편유사제가 오남용되는 과정에는 국가별 상황, 또 지리적, 사회문화적, 게다가 심지어 약을 처방하고 구입하고 단계의 차이에 따라서도 많이 이렇게 사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했던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완성이 되어서 저희가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말씀하신 이런 지침을 잘 활용하고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